자, 앞에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 327페이지부터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큰 번호 3번에는 부가가치세 24점이 출제가 됩니다. 용산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 그랬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리고 반영해라. 이게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어디다 입력하느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점을 주는 겁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고 상품을 공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상품을 판매하고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차변은 외상 매출금, 돈, 현금 대신에. 그렇죠? 대변이 뭐가 될까요? 상품을 판매하면 대변은 무조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입니다. 자금관리 재평가 보시는 분, 지금 제가 한 말을 잘 기억하세요.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대변이 지금 이게 상품 판매한 거죠? 대변이 뭐예요? 상품 매출이다 하는 거예요. 상품 매출. 어떤 분은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는데 대변의 상품이래요. 틀려요. 대변의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 매출은 대변이 상품 매출이에요. 수익이야. 상품 매출은 수익이고 상품은 자산입니다. 상품을 판매한다 그러면 대변의 상품이 아니라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이에요. 내일 시험 오시는 분들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돈을 차변이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이 현금이 돼야 되는데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쉬운 분계를 우리가 왜 모를까 하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봐서 알겠지만 분계가 밑에서 자동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표 많이 입력해 본 사람도 가만있어 봐, 이게 대변이 뭐였지?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분계를 잘 눈에다 잘 넣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1번 거래 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과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전송 일자하고 결제 내역은 채점 안 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자, 평가 문제 2개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먼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9월 21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이렇게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NCS 평가 문제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평가 시 3문제가 나갑니다. 3문제가 나가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는 거 대신에 제가 이제 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직접 손으로 쓰라고 할 거예요. 직접 쓰는 게 더 어렵거든요. 손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손으로 입력하면 분계가 자동으로 돼버려요. 근데 그 분계를 잘 몰라. 자동으로 되니까. 그래서 손으로 쓰라고 할 겁니다. 자, 이 날짜는 9월 21일. 정확하게 9월 21일 입력하시고, 자, 유형을 입력하는데 매출이니까 이쪽에 해당이 되죠. 자, 매출은 이쪽에 해당이 되는데, 자,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을 우리가 11번 과세 매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번 과세 유형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과세. 그러면서 여기가 매출이라 이렇게 딱 떠 있습니다. 매출을 입력할 때는. 자, 이제 품명에 컴퓨터니까 그대로 타자하시고 수량과 단가도 그대로 입력합니다. 20개에 40만원.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곱하기가 일어나가지고 자동 계산이 됩니다. 자, 코드에 거래처 코드니까 우리 거래 명세서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거래처가 어디에 나왔냐면 공급 받는 자가 거래처죠. 우리가 지금 판매자니까. 네. 자, 여러분 이거 이거 세금계산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자, 만약에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한다면 이 등록번호가 만약에 비어 있다. 아니면 이건 거래일시네. 나중에 세금계산서에서 이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이 공급받는 자, 이 주식회사 유명이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유명 이렇게 넣어야 돼요. 거래처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란은 0번으로 비워두라 그랬죠. 예, 비워두는 이유는 이 시스템에서 발급과 전송을 할 때는 비워두라고 그랬어요. 일단. 그리고 분계는 아까 외상이다 하는 걸 우리가 미리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계 유형이 밑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상은 2번 해서 여기다 2번 입력하면 돼요. 네. 그러면 밑에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돼버려요. 완전 자동. 네. 근데 이 자동을 그냥 보고 지나가니까 우리가 이런 전표를 많이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계를 써보라고 하면 못 써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잘 보세요. 차변이 뭐가 됐어요? 외상 매출금, 현금 대신에 외상이니까 차변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 자산 증가. 그리고 거래처는 유명 딱 걸려 있죠. 그 다음에 세금, 요 부가세는 우리가 이 거래처 유명에서 받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부채예요.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부채. 이건 우리가 나라에다가 내야 될, 이건 납부해야 될 세금이잖아요. 80만 원 부채. 네. 그 다음에 401번 차변이 이게 이제 대변이죠. 대변. 자, 아까 차변. 우리가 세금 관계가 없다면 차변이 외상매출금 하나예요. 그러나 상품을 매출하고 세금이 있다 그러면 그게 부가세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변의 상품 매출은 네, 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세금 제외한 것이 상품 매출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문제를 제가 그 자금관리 재평가 보시는 분들 제가 이제 매출에 관한 분계를 하나 내는데 그거는 세금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냈어요. 예,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 분계는 안 해도 돼. 예, 안 해도 돼요.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그냥 입력하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상품을 팔면 대변이 상품 매출이고 차변은 외상 매출금이다. 아니죠.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이고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이 현금이겠죠.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으면 차변이 보통 예금이고. 아셨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분계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 분계를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내역관리라는 요 메뉴 밑에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고요. 자, 날짜를 우리가 지금 이 날짜가 9월 21일이니까 이걸 검색을 여기다 합니다. 9월 21일부터 또 9월 21일 이렇게 입력하고 자, 거래처는 그냥 엔터로 세 번 다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미전송된 거 800만 원짜리 보인단 말이죠. 예, 결제 관계는 채점을 안 한다. 예, 그랬죠? 이거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외상에다가 예, 880만 원 요거 여기다 입력을 안 해도 채점 안 하니까 상관 지나가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체크하시고 저 위에서 전자발행 누릅니다. 전자발행. 그러면 로그인 창 뜨면 확인 누르면 되죠. 예. 그러면 세금계산서 나타나면 이제 뭐 여기 등록번호 제대로 있는지 이런 작성 일자가 제대로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적격증명 문제 제가 5개 내잖아요. 증명. 네. 그거 25일 날 평가했던 거를 바꿨어요. 네, 바꿨어요. 세금계산서라고 해도 무조건 그것이 증빙으로서 적격한 것이냐 적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작성일자가 누락됐다든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대든가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누락되어 있으면 그는 적격 증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무조건 오다 그런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는가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발행 누르시고요. 예, 한 건이 발행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누르시면 돼.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그 한 가지가 이거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그러면 빌36524.com 홈페이지로 가상 접속을 합니다. 자, 로그인 누르시고 미전송을 체크하세요. 먼저 미전송. 그리고 매출 조회를 누르세요. 그러면 미전송된 매출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하나가 되겠죠. 자, 위에서 발행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완료를 하면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전송일자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국세청 전송 결과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눌러서 여기서 매출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매출 조회 단축. 그러면 방금 전송된 거 여기 보이는데 전송 일자를 보면 말이 안 되게 돼 있죠. 오늘 날짜 전송하잖아요. 2019년 6월 27일. 근데 우리가 이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가 언제인데요? 9월 21일입니다. 9월 21일 날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는데 전송을 6월 27일 날 한다?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송일자는 이게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컴퓨터 날짜가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이런 거는 채점을 안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전송 결과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이 창도 닫고 여기에 와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와서 혹시 내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상단에 있는 조회 한번 눌러서 이 자리를 보시면 돼. 여기 전자세금란에 아까 0번 비오두 관자리가 전자 발행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돼요. 이 조회를 눌렀을 때. 그러면 모든 작업이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점짜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까지 평가 문제가 2개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부가가치세에 관한 시험 문제를 제가 낼 때 위에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세요 해놓고 제가 이 양식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 양식을.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뭘 써야 되게? 자, 이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11번 과세. 품명에다가 컴퓨터. 공급가액에다가 800. 부가세에다 80. 그 세금계산서 보고. 예. 요 양식 제가 다 만들어 놔요. 거래처. 거기다가 주식회사 유명. 전자세금란에다가 전자발행.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돼 있을 테니까. 분계 유형. 외상. 그리고 이게 쫙 나눠져 있죠. 밑에가 이렇게 이제 여기 설명할게요. 여기 요 박스에다가는 가운데가 이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여기다 여러분 차변 대변은 안 써도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이 코드는 안 써도 돼요. 그냥 외상매출금 880. 그런데 여기에는 거래처를 안 썼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거래처 써주세요. 거래처. 여기다 가로 안에 거래처 써주시고 거래처가 유명이죠. 유명.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문제를 내는데 부가세 없는 문제를 낼까요? 당연히 세금계산서니까 부가세가 있겠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네,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이렇게 분계를 써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표에 입력하라는 거 하는 거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전표에 입력하면 분계 유형 2번 누르면 이것이 자동으로 딱 돼버리니까 틀리지가 않는데 여러분이 손으로 쓰라 그러면 잘 못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NCS 평가 문제는요 이렇게 할 겁니다. NCS 평가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매출 하나, 그 다음에 아마 면세 매출인가 면세도 매입인가 뭐 하나 나옵니다. 면세도. 그래서 빨강색 세금 계산서면 매출이고 파랑색이면 매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3개 정도 나올 거예요. 꼭 공부하셔가지고 다 맞추십시오. 자, 밑에 이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정답과 함께 설명 나오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매입거래 3점짜리네요. 자, 매입거래 하면은 벌써 이 세금 계산서가 파랑색이 돼요. 파랑색. 자, 컴퓨터를 매입했군요. 우리 회사가 지금 컴퓨터 도소매업이에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금천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해라. 자, 매입은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는 전자발행이 아니라 이제 전자입력 이렇게 할게요. 전자입력. 자, 그러면 날짜를 어디서 봐요?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9월 23일자 매입 세금계산서 보고 전표 입력해 봅시다. 자, 매입 매출 전표 9월 23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을 매입에서 고르시는데 세금 있죠? 예, 세금 계산서가 있고 세금이 있으니까 유형은 몇 번이에요? 51번 과세. 51번 과세. 매출 과세는 11번. 매입 과세는 51번. 예. 자, 품명 그대로 써요. 컴퓨터. 예, 수량 단가 그대로 써줍니다. 10대인가요? 30만원? 자, 그러면 300에 30만원이고 거래처는 공급자가 여기서 이제 거래처죠. 금천. 자, 전자세금은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랬어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그러면 요 밑에 여기 메시지 보시면 전자입력은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1 입력하시면 돼요. 전자입력 단어 들어가죠? 자, 분계를 보면은 우리가 아까 어떻게 결제했다고 나왔냐면은 설명이 자료 설명에서 안 나왔어요. 도대체 돈을 어떻게 했는지. 그럴 때는 이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봅니다. 세금 계산서에 어디를 보냐면 요 하단 부분이 결제 내역사항이에요. 보니까 현금란에 30만원 찍혀 있고 외상 미수금란에 300이 찍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회사가 30만원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300은 외상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합 분계를 해야 됩니다. 현금이 일부가 섞여 있죠? 그러면 현금 분계 안 돼요. 혼합 분계 합시다. 자, 혼합 3번이죠. 네. 자, 혼합 3번은 반자동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차변만 완성을 해놨어요.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증가했습니다. 300만원. 자, 매입하면서 납부한 세금 30만원은 우리가 공제 받아야 되니까 이건 자산이에요.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매입 세금은 부가세 대급금. 이 계정 과목 이 계정 과목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네,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매입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 대급금. 아까 매출 세금은 부가세 예수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차변에 온다는 거 30만원. 자, 이제 대변을 기록합시다. 자, 세 번째 줄에 클릭을 해서 4번이 대변입니다. 자, 아까 30만원이 현금이었죠? 예. 101번 300 플러스 엔터. 이제 현금 101번은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101. 자, 이제 나머지는 외상이었죠? 대변 복사 안 돼요. 그냥 4 입력해야 돼요. 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입금이죠. 우리 매출이 아니라 이거 매입한 거니까. 네. 외상 검색하면은 251번일 거예요. 외상 매입금 251. 300만 원이죠. 3 플러스 마지막엔 탭키. 네, 엔터 쳤으면 밑으로 한번 내려와서 보시면 돼요. 자, 왜 탭키를 우리가 치는 걸로 연습을 하냐면은 이 외상매입금 거래처라든지
혹시 거래처를 바꿔야 될 곳이 없는가도 봐야 되고 또 차변 대변 일치하는가도 보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엔 탭을 눌러가지고 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보자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급하게 그냥 엔터를 쳤다면 다시 여기 분계 여기를 딱 눌러가지고 이 부분 다시 보시면 돼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두 번째 거 해봤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 NCS 평가 때는 문제를 어떻게 낸다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주고 자료 설명 이거 줍니다. 자료 설명 줘요. 주고 이 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다 지워 놓고 내가 이런 거 공백이에요. 공백.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다 메꿔야 돼. 여기를 다 메꿔야 된다. 이거. 그래서 분계를 쓴다면 차변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 300만 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30만 원. 앞에 코드까지는 안 써도 돼요. 코드 외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대변에 현금 30만 원, 외상 매입금 300만 원 이렇게 쓰는데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쓰면 감점. 외상 매입금하고 괄호 열고 이 금천 거래처 넣어줘야 돼요. 채무니까. 채권 채무 예금은요 분계 쓸 때도 거래처를 괄호 속에 꼭 넣어주세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입거래네요. 근데 이 매입거래 계산서네요. 계산서. 제가 계산서 문제도 한 문제 낼 겁니다. 근데 그게 빨간색 계산서인지 이것처럼 파란색 계산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 자, 파란색 계산서라는 것은 면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다는 뜻이고 빨간색 계산서라는 것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뜻입니다. 자, 파란색은 매입했어요. 보니까 여주 쌀이네요. 아마 식당에서 쌀을 사는 모양입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직원 식당에 사용할 쌀을 관악농협에서 구입하였다.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샀겠죠.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전자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전자자 들어간 건 다 전자 입력하는 거예요. 전자자. 전자 들어갔죠? 전자. 그래서 이거는 53번 면세 매입으로 유형을 잘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부터 정확히 입력합시다. 자, 날짜가 9월 25일이에요. 25일 날짜로 정확히 입력하시고 유형에 와서는 53번 면세 매입. 면세 매입이라고 여러분 써야 돼요. 아니면 53이라고만 써도 뭐 그건 당연히 맞고 내가 53인지 54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면세 매입 이렇게 써야 돼요. 유형을. 그 칸에다 채울 때는. 자, 품명 여주쌀. 자, 청정민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수량은 10개군요. 10. 수량이 10. 단가가 5만원. 이렇게 하시고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는 관악. 그래서 관악농협 넣어주시고 1번 전자입력 전자계산서니까. 자, 대금은 관계를 보니까 외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외상분기하면 틀려요. 자, 우리는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기업인데 쌀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주쌀이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상분기 하시면 안 되고 혼합분계. 혼합분계. 3번 혼합분계예요. 왜냐? 외상분기하면 이 쌀이 외상 매입금이 돼버려요. 외상 매입금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쌀은. 쌀 가게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거는 미지급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혼합분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쌀이 상품이 아니니까 차변의 요 자산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비용으로 바꾸는데
복리 후생비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들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다 복리 후생비예요. 예. 자, 그래서 검색해 보면 811번이에요. 811번. 그래서 복리후생비, 네, 식단쌀 복리후생비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대변 입력할 차례죠. 대금은 외상 미수금란에 세금 계산서에 찍혀 있으니까 외상 매입금 해버리면 틀린다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253번 미지급금. 외상 매입금이 251번이고요. 코드가 미지급금이 253번이에요. 자, 미지급금입니다. 5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관악농협 오케이. 차변대변 50만 원 오케이. 이렇게 체크하시라 이거. 이 문제는요. 이 분계 유형에서 자칫하면 2번으로 해가지고 밑에 분계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번 안 된다. 혼합 분계로 하시고 상품 그대로 놔두지 말고 복리후생비로 바꿔라. 그리고 대변을 외상매입금으로 하지 말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요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볼까요? 네 번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 문제 매출거래. 네, 이렇게 세금계산서 매출거래니까 우리가 공급자죠. 그러면 공급받는 자 현우가 거래처가 됩니다. 자, 자료 설명을 읽어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그러면 보통예금 차변에 와야 되는구나. 혼합분계하고서. 자,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그냥 입력해버려라. 예. 아까 우리가 1번 문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을 수행해라 그랬고 여기서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냥 전자입력으로 해버려라. 예. 자, 그러면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날짜를 확인합니다. 10월 8일. 10월 8일이죠. 자, 10월 월도 바꾸시고 8일 정확히 날짜 입력한 다음에 11번 과세 매출이죠. 자, 복수거래 키는 여기 위에 복수거래라는 단추를 클릭하거나 F7을 눌러도 되죠. 자, 복수거래 단추 이용하겠습니다. 자, 품명 두 줄로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먼저 노트북 10개에 60만원 엔터로 지나가시고 컴퓨터 10개에 50만원 엔터로 지나가시고 그리고 탭을 누르거나 밑에 확인 단추 눌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노트북 외라는 품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래처 현우죠. 자, 전자세금란 전자입력으로 하실 것 그랬어요.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를 생각하는데 대금은 아까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혼합분계 3번. 3번이 혼합분계죠. 자, 반자동으로 봅시다. 자, 상품 매출 맞죠?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대변에 수익 발생한 거고. 자, 우리 매입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 맞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자,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자, 이제 차변 입력합니다.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거래처를 현으로 해놓으면 안 돼요. 보통예금 거래처는 은행 거래처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1210만원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이거 거래처 그냥 지나가는 경우 꽤 많아요. 예, 고치고 가야 돼요.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 했으니까 서울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줄에 있어서 이게 검은색으로 보입니다만은 줄을 바꿔보면은 이 서울은행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경우는 여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거래처명과 여기 회계 처리한 거래처명이 서로 다를 때는 이와 같이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복수거래 이거 단가 잘못했는데. 단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이 품명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 품명 노트북 외를 더블 클릭하고 예, 복수거래 보기를 딱 눌러줍니다. 여기서 고치면 돼. 예, 여기서 고쳐주고 나서 확인을 또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전자입력 데이터는 수정할 수 없다고. 전자입력을 지워주세요. 그러면 예, 전자입력 스페이스바로 지우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이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쓰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 자격 시험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쓰라고 안 합니다. 전부 전산에 입력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다음 5번째 문제 매입거래 4점짜리입니다. 네. 그런데 매입이 분명히 좀 이상해요. 상품을 매입한 게 아니라 타이어 교체. 네. 타이어 교체. 그러면서 점수도 4점이에요. 예, 뭔가 좀 잘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자료 설명. 영업부용 승용차 2000cc짜리 타이어 교체에 대한 교체에 대해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주식회사 용산전자는 차량 유지비 관련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뭐 개정 과목 하나 확실히 알려줬어요. 차량 유지비.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타이어 교체 비용을 이 세금 3만 원에 대한 것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표 입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게 화물차 타이어가 아니라 보니까 승용차 타이어입니다. 승용차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죠. 예. 그래서 54번 불공이라는 유형으로 이건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예. 승용차 관련된 비용에 대한 승용차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그래서 54번 불공. 근데 54번 불공이 되는 전제 또 하나가 뭐냐면 세금 계산서이어야 한다는 거. 이게 만약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일반 전표로 갖다 입력해야 돼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대상도 아니야. 예, 그런데 공제 받을 수 없지만 세금 계산서요? 세금 계산서 보고해야 될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입력합시다. 날짜는 10월 16일이네요. 자, 16일 유형이 54번 불공제 사유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서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고 하는 여기 3번에 번호로 3번입니다. 순서로는 네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그리고 선택. 자, 품명에다가 타이어 교체. 수량 단가는 없었죠. 수량 단가가 있는 것은 입력을 하시고 없는 건 지나가면 되고요. 공급가액 30만 원. 부가세 3만 원은 뜹니다. 불공도 부가세는 세금계산서에 있으니까 나타나지만 밑에 회계 처리가 안 돼요. 자, 거래처는 어디냐? 공인 카센터.
카서비스.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하시고요. 자, 거래를 어떻게 했나? 그 세금 계산서 밑에 보니까 외상이군요. 33만 원. 타이어 교체비가 외상 분계돼서는 안 됩니다. 혼합 분계해야 돼요. 3번 혼합. 그리고 차변에 무조건 계정 과목이 바뀝니다. 네. 자, 아까 문제에서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 하고 아주 계정 과목을 딱 못을 박아놨죠. 네. 차량 유지비 822번 골라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또 여기 부가세 3만 원이 여기에 차량 유지비에 포함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갈 수 있죠. 불공은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안 일어난다 이겁니다. 차량 유지비에 포함돼 버려요. 자, 이제 대변에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외상으로 했으니까 253번 미지급금이다 이겁니다. 미지급금 33만 원. 탭키 눌러서 공인카 서비스가 거래처가 되면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지금 5건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6번째 거래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